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다. 한글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로 꼽아야 한다. 영국 서섹스 대학교의 제프리 샘슨 명예교수가 자신의 저서 세계의 문자체계에서 한글에 대해 극찬한 내용입니다. 이어 그는 과학적으로 볼 때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이다. 한글은 일정한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문자라는 점에서 그 유례가 없다. 무엇보다도 한글은 발성기관이 소리를 내는 모습을 따라 체계적으로 창제한 과학적인 문자일 뿐만 아니라 문자 자체가 소리의 특질을 반영하고 있다. 라며 찬사를 보냈는데요. 전 세계의 석학들은 입을 모아 한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글에 푹 빠져 매년 한글날 학생들과 한글날 기념식을 하면서 세종대왕을 기렸던 미국 교수도 있었죠. 지금은 고인이 된 제임스 맥콜리 교수는 한글은 혀, 성대 등 목소리를 내는데 관여하는 발음기관을 정밀 분석해 만들어진 알파벳이어서 소리의 음성적 특징을 시각화하는 데 뛰어나다고 말했죠. 미국의 언어학자 에드윈 라이샤워는 한글을 국민을 위해 처음으로 놀라운 음소문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세계 어떤 나라의 일상 문자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과학적인 표기 체계라고 극찬했는데요. 그의 말대로 국민을 위해 처음으로 놀라운 음소 문자를 만드신 세종대왕은 한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임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수많은 업적 중 가장 존경스러운 것은 역시 훈민정음 편찬이 아닐 수 없죠. 훈민정음 창제 전 조선의 평민들이 한문을 읽지 못해 나라의 법도를 모르고 몰라서 잘못을 저질러 벌을 받거나 처형당하는 경우가 무척 많았습니다.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씨로 백성들도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자 하면서 훈민정음 창제가 시작된 것이었죠. 이제는 모든 국민이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사, 메시지, 소설 등 한국인들은 일상에서 매일 한글을 접합니다. 너무도 익숙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평소에 한글의 우수함과 위대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세계의 학자들은 한글은 인류 문명에서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이토록 대단한 한글은 언어연구학으로 세계 최고인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언어학대학에서 세계의 모든 문자를 놓고 합리성, 과학성,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한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한글은 외국인들이 배우기에도 무척 쉬운데요. 한글을 배워본 외국인들의 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글은 배우기에 가장 효율적이고 쉬운 문자 중 하나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한글을 배울 수 있어. 한자와는 많이 달라. 하지만 실제 언어는 쉽다고 말할 수 없지. 나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몇 시간 만에 한글을 읽는 법을 배웠어. 한글은 다른 문자 체계에 비해 매우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 이런 점 때문에 한국의 문해력이 말도 안 되게 높다고 생각해. 한글이 배우기가 무척 쉬운 덕분에 한국의 문맹률은 1%도 되지 않습니다. 또 말은 있어도 고유의 문자가 없는 언어 2,900여 종의 가장 적합한 문자를 찾는 연구를 유네스코에서 진행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최고의 평가를 받은 것은 한글이었습니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종족들이 한글을 써보는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하죠. 한글이 그만큼 여러 언어를 표기할 수 있고 배우기도 쉽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인도, 튀니지, 중국, 페루 등 전 세계에서 문맹 퇴치에 크게 기여하여 유네스코에서는 문맹 퇴치상의 이름을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으로 명명했습니다. 한글의 창제에 대해서 한글을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공동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고 세종대왕이 후원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거의 혼자서 만든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공식적으로 공표할 때까지 학자들과 신하들은 왕이 스스로 문자를 만들고 있었던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의 창제 작업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추진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세종대왕은 왜 학자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한글을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훈민정음 공표에 반대했던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양반들은 문자는 자신들만이 알아야 하는 것이고 학문 역시 양반들만 접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평민은 그저 무식했고 천민은 짐승이었습니다. 그렇게 양반들은 문자와 학문을 권력의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평민과 천민도 쉽게 익힐 수 있는 훈민정음의 등장은 불쾌했을 텐데요. 심지어 그들은 일반 백성들이 법의 내용을 아는 것이나 또 학정을 일삼은 관리를 고발하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니 말다했습니다. 집현전 부제약 최만리는 훈민정음 공표에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릴 정도였는데 세종은 그를 불러 네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칠음에 자모가 몇이나 되느냐? 라며 최만리의 운학에 대한 무식함을 꼬집었습니다. 또 최만리의 언어 가치관에 대한 논리적 결함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설종이 만든 이두의 한계를 정확하게 지적해 최만리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죠. 당시 상황을 꿰뚫는 해안과 백성들을 사랑했던 어진 임금이자 언어 체계에 대한 풍부한 지식으로 한글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한글을 선물한 위대한 세종대왕.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자유롭게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던 데에는 그가 있었습니다.